开始上课吧.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음부터 시작하는 뻔뻔한 중국어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가족 수와 구성원 묻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먼저 본문 들어보시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都有谁？爸爸妈妈弟弟和我。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분석해 보실게요. 你家有几口人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삼성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한번 성조 변화 규칙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서 보시는데요. 제가 삼성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의미 단위별로 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여 뒤에서 끊어주셔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보실 거고요. 먼저 보시면 삼성 뒤에 일성, 반삼성, 일성 하시면 되고요. 지커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 삼성이죠. 이성, 삼성, 삼성 뒤에 이성, 반삼성, 이성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삼성 뒤에 이성이 나왔으니까 반삼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는 你家有几口人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끊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你家라는 거 보시면요. 이家집 같잖아요. 그래서 你家하면 너네 집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有 있어, 有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있다 라는 뜻이고요. 너네 집에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几口人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지라는 거 우리 배우셨죠? 수사로서 몇 얼마 라는 뜻이었고요. 첫 번째 10보다 작은 수를 셀 때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10살이 안 돼 보이는 아가들한테 你几岁 라고 물어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 더 새로운 거 배우셨었어요. 주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10 이상이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했고요. 그래서 이 주기성이 있다는 거 날짜를 물어볼 때, 시간을 물어볼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했고요. 예문으로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今天几月几号 今天 오늘 几月 몇 월 几号 해서 며칠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라는 문장이 今天几月几号 라고 된다고 했고요. 한번 되시면 대답도 한번 해보실게요. 今天9月29号 네, 그 다음에 보실게요. 이 거라고 하는 건요, 양사입니다. 우리 계속 뭔가 제가 양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죠. 식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구자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밥을 같이 먹죠. 그래서 입구자로 식구 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고요. 뒤에서 양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자, 여러분, 거라는 거 양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사라는 것은요,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옷 한 벌, 두 벌 할 때 벌, 학생 한 명, 두 명 할 때 명, 그리고 뭐 책 한 권, 두 권 할 때 권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한국어에서는요, 이 양사가 의존 명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우리 품사라는 것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을 때 분류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양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명사에다가 넣어준 거고요. 중국어는 사물 한 개당 쓸 수 있는 양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사들이 있어서 양사라는 품사들로 뽑아져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어순이 우리나라와 중국 어순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실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옷 두 벌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옷 두 벌이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요. 나는 두 벌 옷이 있어. 나는 있어 두 벌 옷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벌, 두 할 때는 숫자이고요. 벌이라는 거 양사가 되겠고요. 옷이라는 명사 해서 중국에서는 수, 양, 명 순서대로 온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이 두 벌 옷을 만들어 보실게요. 两件衣服, 两件衣服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게 또 나왔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숫자 표현을 배울 때도 많이 헷갈린다고 해요. 어떨 때는 둘이고, 어떨 때는 두 개 할 때는 두이고,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 앞에서 둘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배웠던 숫자 2,
2을 쓰지 않고 2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양사 앞에서는 2를 나타낼 때 2이 아닌 2을 사용합니다. 정말 쉽게 보시려면요, 여러분. 그냥 한국어로 두라고 나타낼 때는 2이라고 쓴다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정말 쉽죠? 그래서 이 2이라는 단어가 아직 친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실게요. 2个面包, 2个面包. 면이라는 것은 밀이고요. 밀가루 할 때 밀. 包 하면요. 동그랗게 쌓여진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밀로 만든 동그랗게 만들어진 거, 얘는 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2个面包 하면은 빵 2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나는 빵 2개가 있어. 我有2个面包. 我有2个面包. 자, 이제 그러면은 삼성이 3개가 나왔죠, 여러분? 여기선 이렇게 끊어지겠죠. 우리 수사, 양사, 명사가 하나로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끊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성, 삼성이죠. 그다음 여긴 반삼성이잖아요. 삼성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我有2个面包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실게요. 2个人, 2个人. 여기서는 面包 해서 사물을 셌죠. 이거라는 녀석이. 근데 2个人 할 때는 이거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란 뜻인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거를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얘는요, 사물을 나타낼 땐 개라는 뜻으로 쓰고요. 사람을 셀 때는 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와 명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게요. 2本书, 2本书라고 하는데요.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권이라는 애예요. 수라는 단어는 배우셨죠?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本书 하면은 2권 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장입니다. 都有谁?都有谁? 라고 하는데요. 우리 都라는 거 배우셨죠? 모두라는 뜻이었어요. 有, 있어, 有.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없어도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없어, 没有. 없어, 没有. 그 다음에 谁라는 애는 누구라는 뜻이었어요. 의문 대사였고요. 맨날 都有谁 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의문 대사 什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거예요. 什么라는 애는 무엇, 무슨이란 뜻이고요. 뒤에 명사가 오면은 어떤 명사, 무슨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했고요. 그러면은 什么人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그럼 모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가족 구성원을 묻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물어볼 때는 都有谁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都有什么人 이라는 표현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爸爸, 妈妈, 弟弟和我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어는 다들 알고 계시죠? 爸爸, 아빠, 妈妈, 엄마, 弟弟, 남동생, 我, 나잖아요. 그래서 아빠, 엄마, 남동생과 제가 있어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먼저 문장부 하나 보실게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보통 이 쉼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중국에서요. 단어와 단어나 아니면은 구와 구에 병렬 관계, 나열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 모점을 사용해요,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문 파트에서 모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빠바, 마마, 띠디 하는데 여기서 그냥 띠디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 띠디라고 해주셔도 돼요. 남동생 한 명이 있어요 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흐어라는 애는 접속사로 그냥 뭐뭐와 뭐뭐가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일 때 사용이 되고요. 지금 가족 구성원들을 병렬시켰잖아요. 나열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우실 때 장문하실 때 뭔가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은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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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마지막 명사 앞에서 and 쓰고 가시는 것처럼 이 접속사 흐어도 마찬가지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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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명사 앞에서 흐어 써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는요. 사실 가족 수를 물어보는 你家有几口人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너는 형제 자매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你有几个兄弟姐妹你有几个兄弟姐妹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그 출산 정책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굉장히 오래 썼었잖아요.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외동인 경우가 많아서 제 주변에서는 항상 저한테 너는 형제자매가 몇 명이나 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你有几个兄弟姐妹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대답할 때는 我有一个弟弟. 나 남동생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이 시용띠 제메이라는 표현 한자 간단한 한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보시면서 외워주세요. 형형자에 아우 제자, 누이 자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요. 그 손입 누이 저자인데 우리 형제 자매라고 지금 해석을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누이 자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매라고 하는 것은 누이 동생 매자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거 단어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외워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외동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럴 때 대답하는 거 我是独生子我是独生子 하면요. 얘는 독자, 외동이에요 라는 표현인데 외동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자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외동 딸이에요 하고 싶으시면은 我是独生女我是独生女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본문 한 번씩 더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你家有几口人？我家有4口人，都有谁？爸爸、妈妈、弟弟和我。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를 먼저 드리긴 했었는데 10월 4일까지는 제가 지금 코로나 백수로서 부모님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촬영이 조금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今天到这儿吧，大家辛苦了。